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주알 블로그 운영자 주알람입니다. 2026년 2월 2주차 주식 가계부 이번 주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펼쳐졌습니다. AI 공포와 CPI 완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속에서 저는 어떤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테크 버블 우려와 패닉 셀링으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는 CPI 데이터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가치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SOXL은 무려 20.7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1위를 차지했고 코스피는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저는 TQQQ를 역발상 매수하며 비중을 확대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의 극단적인 온도차를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미국 증시, 즉 나스닥은 2.10%, S&P 500은 1.39%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HBM사 양산 소식에 힘입어 무려 8.21% 폭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제 포트폴리오는 주간 9.36%라는 만족스러운 총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취한 핵심 전략은 대형주 ETF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AI 공포로 인해 급락한 레버리지 상품인 TQQQ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AI 공포로 조정을 받는 사이 저는 과감한 역발상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는 바로 AI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는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시작되어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켰죠. 그리고 이 공포는 물류, 부동산 섹터로 확산되며 CH 로빈슨의 주가를 14%나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급기야 하드웨어 섹터인 시스코마저 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AI 대체의 공포가 이제 물류, 부동산,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전염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과연 AI가 내 수익을 빼앗아갈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공포 속에서도 두 개의 든든한 방패가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고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CPI 데이터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4%로 집계되며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죠.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패는 바로 한국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사 양산 소식은 코스피를 8.21%나 폭등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고 반도체 섹터의 투자 심리를 급반전시켰습니다. CPI 완화는 미국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했고 삼성전자의 혁신은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을 이끌어내며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아키텍처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포트폴리오의 73.40%는 QQQM, IJR, SPYM, SCHD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60%가 TQQQ, TSLL, SOXL, UPRO와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죠. 특히 이번 주에는 AI 공포로 인한 시장의 하락을 기회로 삼아 레버리지 비중을 24.03%에서 26.60%로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저는 시장의 공포 구간에서도 레버리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주알의 투자 철학입니다. 이번 주 제가 취한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공포의 사다, 즉 TQQQ 역발상 매수 전략이었습니다. TQQQ가 마이너스 5.31%를 기록하며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2.04%의 비중을 추가하며 공격적인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매수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CPI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2.4%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둘째, 나스닥이 2.1% 하락하며 TQQQ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웅덩이 매매 전략, 즉 시장이 급락할 때 저가 매수를 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SPYM과 QQQM 같은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TQQQ를 매수할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절을 고민할 때 저는 CPI 완화를 근거로 비중을 늘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포트폴리오에서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종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연코 위너는 SOXL이었습니다. 무려 20.7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내 1위를 차지했죠. 저는 이미 수익이 크게 발생한 SOXL의 비중을 0.33% 부분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AI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 예를 들어 버티브 같은 기업이 24%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SOXL의 견고한 상승세를 확신했습니다. 다음으로 TSLL은 5.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전과 CPI 완화라는 것이 경제적 순풍을 믿고 TSLL 비중을 1.06% 추가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의 보유 종목별 수익률 현황입니다. SOXL은 역시 20.7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SCHD가 18.94%, TIGR 글로벌 배당이 16.24%로 뒤를 이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IGR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도 5.80% 상승하며 손실 구간에서 이익 구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TQQQ는 마이너스 2.57%로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이를 축적 구간으로 보고 꾸준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TIGR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6.36%를 기록하며 여전히 조정 중이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과 제가 가진 전략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시장에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기존의 강자들이 위협받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나 물류, 부동산 섹터처럼 AI로 인해 입지가 좁아지는 대체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 버티브가 24% 급등한 것처럼 데이터 센터나 쿨링 솔루션과 같은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망하는 기업과 흥하는 기업이 공존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개별 종목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저는 AI 인프라 관련 ETF인 SOXL과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QQQM 같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발표된 거시 경제 지표들은 시장이 골디락스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는 2.4%로 안정화되고 있고 고용 지표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13만 건의 신규 고용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면서도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는, 즉 회복력 있으면서도 하락하는 이상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은 AI 공포와 같은 단기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8일 화요일에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2월 19일 수요일에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 심리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목요일에는 GDP와 PCE 데이터가 발표되고 여기에 대법원의 관세 판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FOMC 의사록과 월마트 실적은 경기 연착륙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시장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저의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드립니다. 우리는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TQQQ는 만약 하락이 지속된다면 비중이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SOXL의 경우 20% 이상 급등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여 차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TIGR 나스닥 레버리지의 손실률을 주시하며 만약 손실이 10%를 초과한다면 과감히 손절할 계획입니다.
거시 경제 트리거로는 2월 20일에 발표될 PCE 데이터를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중을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QQQM, IJR, SPYM, SCHD 이 네 가지 핵심 안전자산의 비중을 항상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저의 철칙입니다. 제가 지난 11주간 운영해온 포트폴리오는 데이터 기반 리밸런싱의 승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고점에서 6번의 수익 실현을 통해 차익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저점에서는 10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여 4번의 손절매를 통해 위험을 통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경제지표 발표, 즉 CPI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의 타이밍을 리밸런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원칙이 얼마나 유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적인 투자가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본질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내하고 중기 반등을 기다리는 용기, 그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TQQQ의 현재 마이너스 수익률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이를 더 큰 반등을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손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지금 심은 씨앗이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주알 블로그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나스닥 알림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주식 가계부 외에 더 자세한 투자 정보와 저의 투자 철학이 궁금하시다면 미주알.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알은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